아, 진짜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돼가지고, 저는 집에서 이제 쉬다가 그걸 봤는데, 생방송을. 비상계엄이라고 딱 나와가지고, 저는 무슨 전쟁이 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전혀 계엄이 선포될 수 없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서 포섭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를 했다라든가,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비상계엄을 한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특전사가 국회에 그냥 침입을 해가지고 유리창 다 깨부수고 뭐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큰 충격과 걱정으로 하룻밤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불법성이 명백합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핵심이 그겁니다. 이 사회, 이 국가가 경찰력으로 커버가 안 될 때 군의 힘을 빌어야지 정상적인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이 담보될 때 비상계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계엄사령관이 입법권까지 침해하지 못해요.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에. 즉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뭐 계엄포고문 1조를 보니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시켰는데 국회에서의 어떤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시켰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헌법 위반이고 의도가 명백하죠. 그 특전사를 투입시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다. 즉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준한 내용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그것을 뭐 하룻밤의 해프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했으면은 유혈 사태로 번졌을 수도 있고요. 특전사라는 것은 정예 부대죠. 정예 부대고 적국들의 어떤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정말 특전사 같은 부대들이 투입되는 것인데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외에 극소수의 인원만이 알고 그것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런 어떤 정황상 이런 내란이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벌어진 것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이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여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는 과연 목적성에 국헌 문란이 목적이 있었느냐 이게 쟁점이 될 여지도 있어요. 예, 아무튼 너무 어처구니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탄핵을 발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고 언제 발의하느냐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을 때는 아직은 발의를 하고 있지 않은데 뭐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발의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탄핵으로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국회 의결은 제적위원회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제적위원이 300명이니까 200명을 넘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국회 의결을 거쳐서 탄핵 의결을 거쳐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를 보면 탄핵이 만약 이번까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번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그거는 탄핵 의결은 됐는데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의결도 되고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으로 예, 대통령직에서 탄핵이 됐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생각이 짧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여든 야든 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폐해는 선과 악으로 어떤 이 상황을 보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의 소산이 아니었는가.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봐요. 여든 야든. 예. 아무튼 근데 그걸 떠나서 이미 선을 심하게 넘은 거죠. 지금 심하게 넘어서 일단은 탄핵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지금 내란죄 수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뭐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은 지금 부패와 경제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군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이것을 심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것은 6시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6시간이라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회자될 만한 어떤 큰 헌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큰 사고였고 잘못했으면 45년 전으로 회귀할 뻔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수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적 증거,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그 내막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국무회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내부에 있어서 그 헬기를 이제 투입시켰지 않습니까? 국회로. 그 명령권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탄핵으로 이제 탄핵 심판을 거쳐서 대통령에서 내려올지 아니면 자진해서 해야 할지 이건 본인의 의사라고 봅니다. 근데 돌이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을 한참 넘었기 때문에.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걸 느꼈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이제는 법치주의가 확립됐구나. 예전처럼 정보가 통제되고 이랬던 시대였다면 정말 어제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군홧발로 이렇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었지만 어제는 신속하게 국회의원도 그렇고 또 보좌진들도 그렇고 국회 방호처 직원들도 그렇고 또 수많은 스마트폰들 그리고 SNS,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일단 움직이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6시간 만에 해제하려고 비상계엄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에 특전사를 국회에 투입시켰다는 것은 국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일정 인사들에 대한 구금 내지는 체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심증 형성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탄핵 아니면 자진하야. 그리고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내란죄에 대한 수사 대상자로서 수사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것과 탄핵과 하야와는 별개로. 그리고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가 돼요. 대통령도. 예, 이분의 이런 어떤 일들을 거치면서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CCBB를 따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45년 전 1979년 그때가 이제 마지막 비상계엄이었는데 45년 뒤에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법치주의의 승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각성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리고 도덕적인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2024년 12월 좋은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박병 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